하도록 할게요.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내용인데,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수익금액 매출액으로 지금 맞추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자료를 보면 결산서상 수익금액 내역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결산서상 수익금액 내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결산서상 수익금액이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에요. 그럼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번호를 400번대 초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00번대의 매출을 불러올 거예요. 공사 수입하고 제품 매출하고 부동산 임대 수입인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 우리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열려 있으시죠? 그럼 먼저 우리가 작성할 게 이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할 거예요.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먼저 불러올 거예요. 그럼 F2번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F4번을 누르면서 쓸 거예요. 그럼 지금 결산서상 수익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건 매출이니까 먼저 1번 매출을 선택하시고 1번. 자, 이 계정 과목에 보면 F4번 눌러 보시면 매출액이 조회가 될 거예요. 조회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공사 수입이 407번 공사 수익금 8억 2,900만 원 일치하죠. 자, 이걸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여기 금액이 나왔고, 또 아래에 매출 눌러서 제품 매출을 F4번 눌러서 제품 매출 7억 9,800만 원 확인 누르고, 다음 또 매출 클릭해서 F4번 눌러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임대료 수입으로 되어 있네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결산서상의 수익금액 내용 불러오라 그러면 수익금액이 매출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400번대 되어 있는 얘네들만 불러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불러오는 게 아니라 400번대 되어 있는 얘네들만 불러오는, 이 표현이 결산서상 수익금액이에요. 매출이 400번대 초반이니까. 그럼 먼저 이렇게 3개를 불러온 게 우리 첫 번째 결산서상 수익금액 내역을 보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영업외 수익 자비 계정에 다음과 같이 영업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영업외 수익위원인데 여기에 영업수익이 포함됐다는 건 수익금액으로 보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 건데,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우리는 부산물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폐물 매출인 것들을 제가 부산물 작업 폐물을 부산물 매출 작업 폐물 매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얘네들을 수익 금액으로 인식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부산물도 부산물 매출 400번대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가 400번대의 부산물 매출을 만들어 쓰면 매출이라고 불러오면 되는데 잡이익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잡이익에는 우리 부산물만이 아니라 뭐 다른 세금의 건수 조정한 거라든지 뭐 많이 수없이 들어가 있겠죠. 그 중에서 부산물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리가 금액을 여기에 써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잡이익 계정에 부산물 매각 수입이 160만 원 있고 단수 차익이 30원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잡이익 계정 과목을 불러와서 금액을 부산물 매각 수입 160만 원으로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 말은 자, 우리 수익 금액 불러오는 데서 영업외 수익이라고 클릭하시고 다시 F4번 눌러서 잡이익 클릭을 해서 그럼 잡이익에 160만 30원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얘 선택한 후에 여기에는 부산물 매각 금액만 수익 금액 보는 거니까 160만 원으로 금액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우리 책에 있는 우리 수익 금액으로 보려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법인세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개정 과목들에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없어요. 그냥 전체 금액이 16억 8,860만 원이구나.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건 지금 계산서에서 장부에 적혀 있는 거 불러온 거죠. 회계상인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조정 후 수익금액 매출액으로 이제 가감해 줄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럼 이제 아래 3번에 현장별 계약 내용 및 공사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죠. 자, 공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내용이 자, 건설 공사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할 작업이 장기 건설 공사냐 아니면 단기 건설 공사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장기 건설 공사는 얘는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을 쓸 거고 우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세부담 최소화를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단기 건설 공사는 완성 기준으로 인식할 거기 때문에 얘 둘을 먼저 기간을 봐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얘 둘을. 그럼 공사 기간만 보면 되니까 먼저 그걸 체크할 때 그럼 장기 건설 공사냐 단기 건설 공사냐 먼저 체크해 보면 자 문제 보고 체크하면 자 우리 공사 계약 기간을 보면 미도빌딩 신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이니까 장기 건설 공사죠. 이 그냥 기간이 1년인 거예요. 다음 연립주택은 2020년 7월 1일부터 21년 11월 30일이니까 1년이 넘었죠. 무태교량 신축은 2020년 8월 20일부터 21년 5월 20일 얘는 1년 이내인 단기 건설 공사네요. 그것 때문에 무태교량 신축에 적용을 걸어뒀는데 아래 보면 무태교량 신축 공사는 단기 건설 공사로서 당사는 진행 기준에 의해 수익금액을 인식하였으며 세무계산서 발급하였다. 수익금액 인식 기준에 따른 세무 조정하시오. 자, 이 마지막 줄에 적혀 있는 얘가 뭐냐면 완성 기준으로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장부에는 진행 기준으로 처리했는데 그런데 세법에서 특례로 인정해주는 완성 기준으로 세무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앞 시간에 우리 보면서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왼쪽 페이지 보면 이거 이렇게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산서의 진행 기준 인식했다 하더라도 완성 기준으로 신고 가능하다. 이거 앞 시간에 했던 부분 있죠. 이걸 지금 여기에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미도빌딩 신축하고 연립주택 신축 장기 건설 공사를 먼저 보면 자, 미도빌딩 신축으로 내역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 19년부터 했는데 공사를 시작했는데 총 도급 금액이 계약이 9억의 건물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비 들어간 게 5억 400만 원만큼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공사 예정비가 7억 2천인 거예요. 그럼 총 공사비가 7억 2천인데 지금까지 5억 400만 원 공사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을 하겠죠. 그 진행률만큼 도급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공사 수익금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법인세법이 생각할 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부에는 전기에 3억, 회사 계산 이번에 한 게 3억 2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의 공사 진행률만큼 계산한 금액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차이가 나면 서로 조정을 하겠죠.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컴퓨터가 이걸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입력하는지 알고 보면 쉽기 때문에 자, 그럼 미도빌딩 신축을 쓰는 건 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이 장기 건설 공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탭을 클릭하니까 그래서 도급 금액부터 공사명부터 쓰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공사는 미도 빌딩 신축. 도급자는 주식회사 미도 상사. 도급 금액이 9억이고 해당 사업연도 말 공사비 누적액은 총 공사비 누적액 5억 400만 원. 총 공사비는 7억 2천만 원이다. 자, 이렇게 쓰면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총 공사비 7억 2천 중에서 5억 400만 원만큼 공사비 들어갔으니까 70% 공사했네. 그럼 도급 금액 9억 중에서 70%인 6억 3천만 원을 지금까지 수익 금액으로 인식해야 됐다라고 컴퓨터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장부에 그럼 얼마만큼 인식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정기말까지 수입 계산한 게 3억 원을 했고 그리고 올해 3억 2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6억 3천 총 누적해야 되는데 6억 2천만 원만 했죠. 그래서 1,000만 원만큼 너 공사 수익금을 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공사비 5억 400 들어간 거는 장부에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세법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 금액 산정했으니까 수익 금액 높이게 되면 이익도 높아지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매출액을 6억 3천으로 보는데 6억 2천 했으니까 1,000만 원 높여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 공사비 말고 매출액으로 생각하면 매출 원가는 똑같은데 매출액만 높이면 이익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1,000만 원 높아지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높여주는 세무 조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이익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 조정 등록 클릭을 하고 자, 지금 우리는 1,000만 원 더 이익일 거니까 가산 조정이 할 거고 아래 칸에 쓸 건데 자, 우리가 의미통하게 써줘야 되니까 그냥 직접 적을게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는 우리 그냥 미도 빌딩 신축이라고 의미통하게 쓰고 1,000만 원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소득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이거 봤을 때 우리는 회계상에 지금 6억 2천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 완성하면 결국은 9억을 매출로 잡겠죠. 다 완성하면 세법도 결국은 9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금액이 똑같아질 건데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올해 매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회사는 좀 작게 한 거죠. 1,000만 원을. 결국은 내년 되면 회사는 1,000만 원 더 할 거고 세법은 1,000만 원 작게 생각할 거니까 서로 타이밍의 차이인 거지 결국은 맞춰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유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번 예는 그래서 장부 우리 조정하는 거죠. 유보를. 그래서 유보 발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득 명세에서는 우리 입금 산입 미도 빌딩 신축이다. 유보 발생을 쓸 필요 없어요. 컴퓨터 인식하라는 거고 유보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세무조정 이거는 세무조정을 한 거고 그럼 매출액을 1,000만 원 더 본 거죠. 그럼 다시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가보면 컴퓨터가 장기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탭은 장기 건설 공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1,0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1,0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이 했다면 올해 예를 들어 3억 5천만 원을 했으면 마이너스 2천 나오죠. 만약 3억 5천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에 2천만 원 줄여라고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법인세법은 딱 그 금액 진행률만큼만 수익 금액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연립주택 신축이 있죠.
자, 그럼 연립주택 신축이 있고, 얘는 김태균 5억 원의 도급 금액이 있고, 총 공사비 누적액은 1억 2천만 원, 공사 예정비는 3억 8천만 원. 자, 그럼 1억 5,785만 원을 수익 금액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올해 공사 시작해서 정기 마련 인식한 적이 없고, 올해 1억 2,400만 원을 공사 수익금으로 인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것보다 3,385만 원을 작게 수익 금액으로 매출액으로 인식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비용은 둘 다 똑같은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이만큼 작게 계산했으니까 더 많이 벌었다고 할 거예요. 그럼 3,385만 원만큼 또 가산 조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자, 또 아래에 연립주택 신축이고 방금 3,385만 원만큼 이번에도 완성하면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연립주택 신축이다, 유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지금 이 분위기는 우리 세법은 올해 번 거야 라는 이야기고, 회사는 내년에 벌었다고 결국은 쓸 거야, 이런 상황인 거죠. 내년에 완공되면.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걸 우린 지금 유보라고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두 개가 합쳐져서 둘 다 플러스니까 합쳐져서 수익금액 조정 계산해 보면 여기에 둘 다 합쳐져서 가산 쪽에 들어왔죠. 지금 여기에 입력하는 건 앞에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가 공사 수익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이나 그런 경우는 얘를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건 적어야 되는 서식이라서 스마트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위에 금액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단기 건설 공사를 볼게요. 자, 무태 교란시 쪽 단기 건설 공사한 거죠. 자, 얘는 지금 7억 원을 도급 금액인데 공사비가 2억 3,800, 총공사 예정비가 5억 9,500, 그리고 회사 계산 수익 금액은 2억 8천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지금 얘는 완성이 내년이잖아. 그럼 완성 기준으로 한다는 건 내년에, 지금 우리 회사는 내년에 7억을 전부 다 수익 금액으로 인식할 거란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완성 기준으로 하면, 특례에 따르면 내년이 완성이니까 내년에 7억을 전부 다 인식할 거란 이야기예요. 완성 기준은. 그럼 내년에 얘는 지금 매출로 인식하면 내년에 비용은 그럼 얼마 인식한다는 이야기죠? 5억 9,500만 원을 내년에 인식할 거란 이야기죠. 지금 내년 21년도에 이걸 전부 다 인식하도록 특례를 적용할 거면, 반대로 말하면 올해는 아무것도 인식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회사는 올해 지금 2억 8천만 원을 수익 금액으로 처리하고, 이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얘 2억 3,800을 공사비라고 비용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처리했는데, 올해 처리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내년에 장부상에는 수익 금액과 매출 그 공사 원가로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신고 조정하면 올해는 전부 다 0원이고 내년에 전액 수익 금액 파란색에 7억을 인식하고 공사비도 5억 9,500만 원만큼 내년에 인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럼 지금 여기 처리했던 얘하고 얘하고를 다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죠. 법인세법상의 장부에서는 이 두 개를 다 취소해야 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해 안 갔어? 이해 갔어? 자, 사인을 보내줘야 다시 설명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올해 지금 우리 책은 22년도니까 총 공사 수익이 7억이고 그리고 총 공사 원가가 지금 5억 9,500만 원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회사 장부에는 단기 공사 수익을 지금 2억 8천을 인식했고 단기 공사 원가로 2억 3,800만 원을 인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만한 곳 차기에는 공사 수익을 그럼 나머지 우리 7억에서 2억 8천을 빼면 내년에 4억 2천만 원을 인식하고 공사 수익을 그리고 내년에 공사 원가 5억 9,500에서 2억 3,800을 빼면 3억 5,700만 원을 인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는 지금 상황인 거고 내년이 완공이니까. 그런데 지금 특례 적용해서 법인세 신고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기의 공사 수익을 0원 올해 번 거 없다라고 그리고 공사 원가도 0원으로 할 거고 차기의 전액 완성되면 공사 수익을 7억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차기의 전액 공사 원가를 5억 9,500만 원을 인식하겠다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을 이렇게 할 거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이런 상황으로 얘를 지금 바꿔줄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처리한 걸 이렇게 바꿔줄 건데 그건 내년 이야기고 결과는 똑같은 거잖아. 결과는 이 공사 때문에 7억 매출이고 5억 9,500만 원 공사원가 비용이었다고 대응원가 될 거는 똑같은 결론인데 타이밍의 차이를 두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취소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자, 지금 이걸 왜 이해하라고 하냐면 전에 기출문제에서는 이 시점에 대해서 나왔어요.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는데 특례로 의해서 이렇게 했다. 혹은 그냥 이 시점으로 해서 장부에도 이렇게 처리했대. 그럼 잘했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손대어 가지고 끌고 부스럼 만드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특례니까 특례는 위에 보시면 특례라고 적혀 있는 글자 보이시죠? 여기가 특례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 클릭해서 자, 우리 1번 매출 누르고 자, 이번엔 F2번을 눌러서 공사수익금 F2번 눌러서 공사수익금 쓰고 자, 방금 단기의 세법은 수익금액 공사수익을 얼마 인식할 거라 그랬죠? 방금 0원이죠? 그죠? 0원이에요. 0 쳐도 되고 그냥 엔터 치고 해도 어차피 아무것도 없고 근데 회사는 얼마 했대? 2억 8천만 원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을 2억 8천만 원, 수익금액을 2억 8천만 원 줄일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우리는 매출액 2억 8천 줄인 만큼 또 매출액에 대해서 얘 매출 수익 아니야 입금불산입으로 조정을 잡아 줄게요. 자, 그러면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이번에는 수익 아니야 입금불산입이죠. 지금 매출 아니야 2억 8천원. 그럼 여기 입금불산입 차감 조정에 와서 자, 여기에 그냥 단기 건설 공사 특례에 의한 거니까 금액 2억 8천만 원이다.
그럼 이게 결국은 내년 되면 맞아지는 거죠. 내년에 7억 인식할 거니까 전부 다 똑같아질 거예요. 그럼 얘도 지금 유보 발생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내년에 맞아질 때의 유보 감소로 얘를 지워주기 위해서 반대로 조정해 줄 거예요. 그럼 얘는 수익 아니야. 입금 불산입 단기 건설 공사 특례다 유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세무조정은 수익을 조정하는 거라 그랬나요? 이익을 조정하는 거라 그랬나요? 이익을 조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얘만 수익 아니야라고 하면 2억 8천원 내리게 되잖아. 지금 이 회사는 장부에 이렇게 적어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이익이라고 들어와 있는 거는 4,200만 원밖에 없잖아. 근데 방금 우리는 2,800원 수익 줄였죠. 그러면 대응되는 비용도 취소해 줘야지. 지금 우리 비용도 2억 3,800만 원 회계 처리돼 있을 거잖아. 매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익도 취소하고 비용도 취소해 줘야지 이익 4,200만 원을 취소하는 효과가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무조정에서는 매출만 아니고 이익이기 때문에 반대로 성금불산입 얘 비용도 아니야라고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억 3,800만 원만큼 단기 건설공사 원가 특례에 의한 거 2억 3,800만 원만큼 얘도 내년의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야. 유보 발생 비용 인정 안에 성금불산입 단기 건설공사 원가 특례다 유보 이렇게 조정을 얘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 둘이 순액으로 하면 이익이 4,200만 원만 내려가게 될 거잖아요. 이해가셨죠? 자, 이 서식하고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수익 금액 조정 명세에서 이 서식은 우리 수익 금액 매출액을 조정을 하는 건데 방금 우리 조정 등록 누른 건 우리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예요. 얘는 이익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우리 창 열어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하는 거는 이익 조정하는 거니까 수익 비용을 다 같이 조정해야 순액으로 이익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그런데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 이 서식은 매출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얘 창 닫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매출 2억 8천만 줄여라고 되어 있고 방금 조정할 때는 비용도 같이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매출만 조정하는 서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수익금액 조정 계산을 가보면 지금 여기에 순액으로 적혀 있죠. 순액이라는 건 지금 방금 우리 3개 입력한 거 다 공사 수익금인데 여기에서 1,000만 원 가산, 1,000만 원 가산, 여기서 2억 8천만 원 차감하니까 얘 순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순액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얘를 방금 가산했던 애가 얘 두 개 있었죠. 4,385만 원. 이 금액은 여기에 4,385만 원으로 가산해야 되고 차감에는 2억 8천만 원 반금했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있었던 내역들이 증가시킨 금액, 감소시킨 금액이 정확하게 다 들어오겠죠. 자, 지금 우리 보기 위해서 한 개 한 개씩 하는데 우리가 지금 또 이제 아래 문제 풀면서 옆에 손대면 얘가 순액으로 또 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게 어떻게 오는지 보는 걸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자, 다음
할부 판매를 볼게요. 4번. 2020년 10월 20일 제품 1200만 원, 원가 960 공이 많다 그죠? 960만 원을 다음 조건으로 판매하고 인도일의 매출로 계상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할부 매출이 나오게 되면 장기 할부 매출인지 아니면 단기 할부 매출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장기 할부 매출이라면 회수 기일 도래 기준으로 할 거고, 단기 할부 매출이라고 하면 이때는 인도 기준으로 얘를 그냥 한 번에 인식할 거고, 얘는 올해 받기로 한 돈만 인식할 거기 때문에 할부 장기 할부라는 건 1년 이상에 걸쳐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장기 할부 매출이고, 그 이내에 일어나면 단기 할부 매출이에요.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보면 지금 10월 20일 날 1200만 원의 물건 팔았는데 대금 결제 조건이 계약금 200만 원, 그리고 잔금은 매 1개월마다 200만 원씩 5회 분할 상환한대요. 그러면 계약금 200 받았으면 1000만 원 있는 거고, 1000만 원을 200만 원씩 5번 매달 받으면 5개월 할부죠. 5개월 할부면 인도 기준 전액 인식하는 건데, 지금 얘는 인도일의 전액 매출로 계상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법인세법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럼 법인세법하고 생각 똑같으면 얘는 특별하게 손댈 필요가 없겠죠. 계약금은 현금 수령했고 11월 20일 할부금은 결제되지 않았다. 세법은 그것까지 신경 안 써요. 약정 따라 가질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쓸데없이 여러분한테 현혹하려고 적어 놓은 거고, 단기 할부 매출인데 인도했을 때에 전부 다 매출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네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은 2020년 4월 1일 제품 5천만 원, 원가 4천만 원을 인도일 이후 매 2개월마다 500만 원을 회수하기로 하고, 정상적으로 회수했고 신경 안 쓰고, 당사는 인도일이 속하는 날에 전액을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5천만 원하고 4천만 원을 전부 다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익금액 인식 기준 특례에 따른 조정을 하고자 한다. 자, 지금 얘 보면 5천만 원인데 인도일 이후에 2개월마다 500만 원씩이면 10번인데 2개월마다 하면 20개월이 되죠. 그러면 장기 할부 매출이 되네요. 그럼 장기 할부 매출은 이렇게 전액 인도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회수기일을 세야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얘가 4월 1일 날인데 인도일 이후부터 2개월마다니까 2020년 6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 그럼 4번을 회수해야 되는 거죠. 얘가 지금 회수기일이죠. 그럼 얘가 지금 4회고, 그러면 한 번에 500만 원이니까 우리는 수익 인식은 수익 금액으로 볼 거는 500만 원에 4회 하면 2천만 원만 인식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이 2천만 원만 인식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회사는 이 5천만 원을 전부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3천만 원을 취소하면 되겠죠. 이해 갔나요? 자, 이번에 매출액만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얘도 특례잖아. 그럼 수익금액 인식 기준 적용 특례에 의한 수익금액에 가서 아래에 매출이고, 자, 얘는 제품 매출이죠. 자, 제품 매출에 방금 세법은 얼마를 수익금액으로 이번에 회수기일 도래해서 수익금액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죠? 금액? 그렇죠. 2천만 원이죠. 그러면 2천만 원을 원하는 거고, 회사는 지금 얼마 했대? 5천만 원 전부 다 전액을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계상했다고 적혀 있죠. 지금 이 금액들을. 그러면 우리는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자, 이해가시죠? 그럼 얘는 제품 매출이냐 공사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면 제가 얘 풀린다라고 했죠. 그럼 위에 거 빼고 이 제품 매출이 3천만 원이 준다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건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에 맞출게요. 손댈 때마다 얘가 순액으로 풀려요. 자, 그럼 이제 이 금액 3천만 원만큼 취소하긴 할 건데, 그럼 지금 우리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 3천만 원 취소할 거죠. 그럼 매출을 몇 퍼센트 취소하는 거죠? 5천 중에 3천만 원 취소하면 60% 취소하는 거죠. 그러면 원가도 대응 원가니까 얘도 우리는 대응 원가도 60% 취소해야지 될 거잖아. 세무조정에서는. 그죠? 얘 지금 5천만 원 벌었다가 아니고 벌었다는 1,000만 원 벌었다는 거잖아. 그럼 400만 원 벌었다만 남아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수익 금액을 2천만 원만 인식했으면 얘는 원가도 우리 1,600만 원 맞나요? 1,400만 1,600 맞나요? 1,600만 원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를 원가도 취소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 둘 다 조정을 하면 먼저 매출액부터 취소. 제품 매출 아니야. 입금 불산이. 여기 와서 장기 할부 매출 특례에 의한 거 3천만 원 취소하는데, 이 취소한 것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니까 내년에 돈 받을 때에 전부 다 매출로 다시 인식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 발생. 그럼 얘는 입금 불산이 장기 할부 매출 유보다. 그럼 이것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원가까지, 장기 할부 매출 원가 특례에 의한 거 6424 2,400만 원이다. 얘도 유보 발생. 자, 그럼 얘 비용 원가 비용 아니야. 송금 불산이 장기 할부 매출 원가 특례다 유보. 이렇게 해주면 세무조정이 되겠죠. 자, 다음 5번에 제품 재고액 중 갑제품 800만 원은 타인에게 위탁 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으로서 2020년 12월 31일에 수탁자가 1,0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아직 미발행되었으며 결산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 계상이 누락되어 있다. 자, 지금 얘 위탁 매출인데 2020년 12월 31일에 판매했죠. 그러면 법인세법은 올해 팔았다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일 끝 지문에 결산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 계상이 누락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장부에는 지금 매출액은 얼마죠? 매출액은
1000만 원이고 매출 원가는 800만 원이겠죠. 이해가시나요? 왜 800인지? 재고자산 800짜리고 팔았다면 1000만 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걸 장부에 안 썼다는 이야기죠. 그럼 법인세법은 올해 팔았으면 무조건 올해 매출로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가서 자, 구분해서 이 제품이죠. F2번 눌러서 제품 매출 선택하시고, 이건 K랩에만 있는 기능인데 여기서 선택을 실수하면 다시 기능 안 주는데, 선택하면 컴퓨터가 제품 매출인지 알아먹고 뒤에 나와, 그 앞쪽에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나와요. 그럼 이 수익금액이 지금 매출이죠. 1000만 원이고 대응 원가가 800만 원이다. 자, 비고는 안 써도 돼요. 얘가 지금 위탁 매출 누락한 거죠. 비고는 안 써도 돼요. 자, 하셨죠? 그럼 지금 얘 누락한 거를 법인세법은 지금 이 금액에 팔았어, 이 금액이 원가야, 둘 다 인식하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법인세법상에 장부에 들어오도록 자, F3번 조정 등록 누르고, 자, 위탁 매출 누락, 이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F4번 눌러보시면 F4번 가산조정 클릭해서 F4번 눌러서 위라고 치면 위탁 매출 누락 보이죠? 그죠? 그럼 얘 선택하고 방금 1000만 원이다라고 쓰면 유보 발생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매출 누락한 거 인식시켰죠? 장부에. 다음 대응 원가는 비용이잖아요. 우리 차감 조정에 와서 F4번 누르고 다시 위라고 치면 위탁 매출 원가 누락이라고 있죠. 얘 8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익은 200만 원만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얘는 내년에 회계 처리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장부 회사는 올해 회계 처리 안 했어요. 세법은 올해 벌었다고 했죠. 근데 내년에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하고 매출원가 들어가요. 그럼 세법은 그대로 두면 되나요? 이미 이거 돈 버는 거라고 세금 받았으니까 내년에 받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취소해 줘야 되겠죠. 장부에는 썼는데 내년에 회계 처리하면. 그럼 회계 처리했을 때 내년에 지금 이 위탁 매출 누락 있죠. 이걸 내년에 취소할 때 반대로 와서 자, F4번 눌러보면 위탁 매출 누락이라고 이번에 원가가 매출 누락이 있죠. 이게 유보 감소인 거예요. 내년엔 되면 회계 처리했을 때 취소시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정기 위탁 매출 누락이라 적힌 애가 지금 얘가 내년에 회계 처리하게 되면 이걸로 와서 1000만 원이다라고 쓰면 얘가 유보 발생이 유보 감소로 추인되는 걸로 차기에 역조정하는 추인 조정이 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당연히 내년에 같이 취소돼야 되겠죠. 내년에는. 그럼 내년 되면 얘도 차감 조정이었던 건 가산 조정에 오면 정기 위탁 매출 원가 누락 유보 감소로 800만 원 이렇게 돼서 지금 얘는 올해 이렇게 썼던 애가 내년에 이렇게 추인되면서 넘어갈 거고, 이렇게 또 대응 원가도 올해 이렇게 쓴 애가 내년에 이걸로 이제 대응 원가가 반대로 이렇게 추인되도록 넘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 안 했는데 인식했던 거는 내년에 회계 처리할 때 될 거고, 회계 처리 너무 많이 했다고 취소한 것들도 그럼 세법이 인정할 때에 인식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유보 감소도 보여드리려고 쓴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온통 유보 발생이라고 썼잖아요. 지금 생긴 것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책에 있는 거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서식의 메인은 이거예요. 세무조정이 목적이 아니고 조정 후 수익금액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지금 얘 수익금액은 맞아요. 사실 맞는데
얘가 정리가 안 돼 있죠. 그죠? 얘가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럼 순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총액으로 위치를 맞춰줄 거예요. 그럼 우리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에 적혀 있는 얘 둘이 합이 4,385만 원이죠. 그럼 얘는 공사비의 가산이니까 여기 가산에 4,385만 원이다라고 얘를 써주면 되고, 다음 적용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에 가면 얘는 공사 수익금이 마이너스 2억 8천이죠. 그러면 공사 수익금의 차감에 2억 8천만 원 쓸 거고, 다음 우리 특례 탭에서 제품 매출에 마이너스 3천이죠.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서 제품 매출에 차감에 3천만 원을 쓰고, 다음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서 제품 매출에 1,000만 원 높여줘 가산한 거죠.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서 제품 매출에 가산에다가 1,000만 원 이렇게 써서 서식이 돼야지 수익금액 조정 계산 탭까지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자, 얘 작성이 완료되었어요.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뭔가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한두 개 정도만 줘요. 위탁 매출 한두 개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질 않는데 공사가 나올 수도 있고 수익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 이제 아무거나 선택해서 나오니까 연습하기에는 이 문제가 좋죠.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은 이거 보고 좀 쉬었다가 이제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기출 문제는 훨씬 쉽다는 느낌을 드실 거예요. 자, 우리 쉬었다가 합시다.